50년 동안 디지털 세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의 해답이요, 더 튼튼한 금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열쇠를 쓰는 순간 얼음처럼 녹여 없애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JM이라는 한 발명가의 놀라운 여정과 디지털 보안의 판도를 바꿀 그의 새로운 특허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발명가의 35년치 이력서랑 아이스키라는 이름의 특허 출원서 이렇게 두 가지네요. 내용이 아주 빽빽한데 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 겁니다. 한 사람의 35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현대 암호학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혁신으로 이어졌는지 그 거대한 서사를 함께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그 서사의 첫 페이지부터 펼쳐보죠. 자료를 보면 JM이라는 분 그냥 평범한 개발자가 아니에요. 거의 대한민국 ICT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기록이 무려 1990년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카페와 PC방을 창업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인터넷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나 쓰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었거든요. 일반인은 인터넷이라는 게 뭔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죠. 아, 그랬군요. 그런데 JM은 그걸 누구나 돈 내고 체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인프라를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이때부터 그의 비전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술의 대중화에 있었다는 걸 엿볼 수 있죠. 기술을 대중에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 셈이네요. 그 비전이 2001년에는 전자정보 솔루션 개발로 이어지고요. 여기서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우편번호랑 가상주민번호를 합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부분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구글맵이나 검색엔진 최적화, SEO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 같은 건데 이때부터 이미 정체성을 특정 공간에 묶는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01년의 그 아이디어가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특허의 핵심 기술인 시공간 바인딩의 원형이 됐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죠.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일관되게 발전시켜온 철학이라는 증거입니다. 정체성을 시간과 공간에 묶는다는 게 혹시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특정 장소랑 시간에만 열리는 서류 가방 같은 건가요?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이 순간이 아니면 제 디지털 신원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라는 존재의 생체 신호,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 정보가 모두 합쳐져야만 열쇠가 만들어집니다. 1초 뒤 혹은 1미터 옆에서는 완전히 다른 값이 되기 때문에 복제나 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와, 이 아이디어의 씨앗이 이미 2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긴 시간을 관통하는 비전이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2014년부터 10년간 새로운 지식을 계속 흡수했다는 점이에요. 이력서를 보면 스탠퍼드, MIT, 프린스턴 이런 세계 최고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25개나 수료했어요. 네, 맞습니다. 암호학, AI, 블록체인.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배운 게 아니라 다음 시대를 관통할 핵심 기술들만 딱 골라서 익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수료증 목록이 아니에요. 이 지식들이 어떻게 특허라는 하나의 용광로 안에서 융합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 댄보네 교수의 암호학 강의에서 얻은 지식은 나중에 설명할 양자 컴퓨터도 뚫지 못하는 암호 기술 PQC의 기반이 됐고요. AI와 머신러닝에 대한 학습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구현됐죠. 이건 그냥 공부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미래의 무기를 하나씩 만들어 나간 과정에 가깝습니다. 35년의 현장 경험에 10년간의 최신 이론을 더하고 이 모든 걸 지난 3년간 강원도 대관령 해발 832m에 있는 개인 연구소에서 집대성했다. 천재 발명가라는 별명이나 3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라는 사실보다 이 스토리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들리네요. 네, 바로 그 3년간의 고독한 연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아이스키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35년의 경력과 대관령의 연구가 탄생시킨 아이스키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50년 묵은 난제의 해법이라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그 50년짜리 문제가 뭐였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문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1970년대 공개키 암호라는 게 발명된 이후로 디지털 보안의 핵심은 늘 열쇠였어요. 아무리 복잡한 암호를 걸어도 그 암호를 푸는 마스터키를 도둑맞으면 모든 게 끝장나니까요.
그래서 지난 50년간 전 세계의 모든 보안 전문가들은 단 하나의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쇠를 해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아, 더 튼튼한 금고, 더 안전한 장소에 숨기려고 경쟁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수억 원짜리 하드웨어 보안 장비에 넣기도 하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맡기기도 했죠. 하지만 본질은 똑같았어요. 어딘가에 저장하고 보관한다는 것. 그리고 저장된 것은 언젠가 반드시 털릴 위험이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JM의 해법이 등장하는 거군요. 더 좋은 금고를 만드는 대신 애초에 훔칠 것이 없게 만들자는 아이디어. 이게 바로 아이스키, 얼음 열쇠의 개념이죠. 맞습니다. 이 열쇠는 사용되는 순간 단 0.024초 동안만 메모리에 존재했다가 0.1m초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얼음 조각이 손에 닿는 순간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요. 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으니 해커가 훔쳐갈 원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열쇠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서 바로 아하 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아이스키는 저장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재계산되는 거예요. 재계산이요? 네, 아까 말했던 시공간 바인딩 개념이 여기서 쓰입니다. 당신의 아이폰, 애플워치, 스마트 글라스 같은 여러 기기들이 당신의 고유한 생체 정보, 예를 들어 얼굴 형태나 심박 변이도 같은 데이터를 수집해요. 심지어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빛에 반응하는 동공의 움직임, 즉 살아있음의 증명까지 확인하죠. 제 몸 자체가 일종의 재료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생체 정보라는 재료에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GPS 좌표와 시간이라는 양념을 더해서 암호화 함수라는 믹서기에 넣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당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똑같은 모양의 열쇠가 1초 안에 즉시 튀어나오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엄청난데요. 이게 보안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인지하고 반응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100밀리초라고 해요. 그런데 이 키는 그 시간의 4000분의 1인 0.024초만 존재합니다. 잠시만요. 해커의 반응 시간보다 4,000배나 빨리 사라진다고요? 네, 그건 해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수준 아닌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괴롭힌 랜섬웨어 공격 있죠? 아, 네네. 파일을 암호화하고 돈 요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공격이 성립하려면 암호화에 사용할 키 파일을 훔치거나 심어야 하는데 아이스키 시스템에서는 그 키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랜섬웨어가 원천적으로 무력화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공격할 대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쇠 자체가 사라지니 훔칠 수가 없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자료를 더 읽어보니 JM은 여기서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성문 하나만 잠그는 게 아니라 성벽을 4겹으로 쌓아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다층 방어라는 건 뭔가요? 네, 이 특허의 또 다른 천재적인 지점입니다. 아이스키가 뚫릴 아주 희박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총 4단계의 독립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이걸 디지털 요새에 비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벽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 성벽은 방금 설명한 아이스키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걸 물리적 방어라고 부르고 싶어요. 당신의 생체 정보와 시공간이라는 물리법칙에 기반한 방어선이죠. 해커가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라도 당신의 심장박동을 복제하거나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리법칙이라는 첫 번째 성벽. 만약에 이게 뚫리면요. 두 번째 성벽, 즉 수학적 방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전문 용어들이 나옵니다. 바로 NIST, PQC라는 건데요. 아, 전무관님. 지금 NIST, PQC 같은 용어들이 나왔는데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양자 컴퓨터가 지금 쓰는 암호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암호는 세상의 모든 자물쇠와 같아요. 그런데 곧 등장할 양자 컴퓨터는 그 모든 자물쇠를 순식간에 열어버릴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존재죠. 큰일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즉 NIST라는 기관이 전 세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만능 열쇠로도 절대 열리지 않는 새로운 자물쇠의 표준을 만들자고 한 거고, 그렇게 탄생한 차세대 자물쇠 기술이 바로 양자내성 암호, 즉 PQC입니다.
아이스키는 이 최신 표준 자물쇠를 두 번째 방어벽으로 채택한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첫 번째 물리 방어벽을 뚫어도 양자 컴퓨터로도 못 여는 수학 방어벽이 버티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특허를 보니 3단계 방어선이 또 있던데요? 맞습니다. 3단계면 대체 PQC 방어입니다. 이건 NIST가 표준으로 정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수학적 원리로 작동하는 또 다른 종류의 PQC를 추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NIST 표준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있는데도 굳이 또 다른 방식의 PQC를 추가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좀 과도한 대비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보안의 기본 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아무리 NIST 표준이라도 미래에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지 아무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수학적 원리로 작동하는 예비 방어선을 하나 더 둠으로써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위협에까지 대비하는 거죠. 일종의 보안 보험을 하나 더 들어두는 셈입니다. 정말 겹겹이네요. 마지막 4단계는 뭔가요? 마지막 4단계는 하이브리드 방어입니다. 방금 말한 새로운 PQC 암호들과 현재까지 수십 년간 안전하다고 검증된 기존 최고의 암호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의 양자 컴퓨터 공격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까지 동시에 막아내는 이중 안전장치가 완성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이 4중 방어를 모두 뚫을 확률이 자료에 2의 마이너스 1744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오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작은 사실상 불가능을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스마트한 점은 모든 상황에 이 4단계 방어를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적응형 방어 시스템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커피 한 잔을 결제할 때는 2단계 방어까지만 사용해서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고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4단계 풀옵션 방어를 적용하는 식으로 거래의 위험도에 따라 방어 수준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와, 최고의 보안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아주 실용적이고 우아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약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여행 중에 아이폰을 잃어버리고 애플워치는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럼 저는 제 모든 디지털 자산에서 완전히 차단되는 건가요? 편리함과 맞바꾼 위험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발명가도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뒀습니다. 특허 문서에는 소셜 리커버리나 지정 보호인 같은 다중 복구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전에 지정해둔 가족 3명 중 2명의 동의를 얻으면 임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 식이죠. 아, 완벽한 보안만큼이나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회복 탄력성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 설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이 모든 게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멋진 이론에 불과한 특허일까요? 아니면 당장 우리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특허 자료의 즉시 상용화 가능성 섹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즉 아이폰 15, 애플워치 울트라 2,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가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비성품들이에요. 이건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는 뜻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도 모든 사이트 비밀번호를 조금씩만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두 벌 뽑고 잘 수 있겠네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예시로 금융권에서 신규 고객을 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KYC, 즉 고객 신원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이 비용이 1인당 평균 58달러 정도 드는데 아이스키 기술을 적용하면 0.6달러로 99%나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99%요? 네. 이것만으로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연간 수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아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죠.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정부, 자율주행, 드론, 사물 인터넷 등 신원이 중요한 모든 산업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발명가의 비전 말입니다. 대관령 연구소에서 이 기술을 완성한 그가 구상하는 다음 단계가 바로 강원도를 위한 UAM, 즉 드론 대중교통 시스템이라고요? 네, 추상적인 기술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 드론 택시 시스템에서 아이스키 기술, 즉 HSKG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탑승자의 생체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하고 시공간 바인딩 기술로 드론이 정해진 항로와 구역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걸고 4단계 양전해성 암호로 드론의 제어 신호가 해킹당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죠. 와, 35년간 쌓아온 기술과 철학이 대관령의 하늘을 나는 드론으로 구체화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한 사람의 35년 여정이 인터넷을 모두의 거실로 끌어들인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디지털 신원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심지어 하늘을 나는 택시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기술로 이어졌군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발명과 JM의 35년은 하나의 일관된 비전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키는 50년간 모두가 더 좋은 자물쇠를 찾을 때 녹아 없어지는 열쇠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이것은 물리법칙과 생물학 그리고 최첨단 수학을 융합한 최초의 통합 보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35년의 여정이 만든 50년 난제 해법이라는 문구가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특허는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디지털 주권을 위한 레이어 제로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고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디지털 신원과 자산이 이처럼 강력하게 당신 자신과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디지털 세계와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해킹이나 도난이 공포가 근본적으로 사라진 세상에서 진정한 디지털 소유권을 갖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